자, 부동산 가짜뉴스가 판을 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주제별, 언론사별로 한 언론사에서 얼마나 말이 바뀌냐, 그리고 그들이 주장해왔던 그 주장도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본인들이 집값 오른다고 얘기했던 정책들이 다 거짓이었다, 그리고 반대로 집값 떨어진다고 내놓는 정책들이 다 집값 올라가는 정책들이었다. 자, 가짜뉴스 뭐예요? 예전에 유튜브에 헛소문 돌았었죠. 저희 유튜브에도 투기꾼들 와가지고 페이크뉴스 엄청 달고 막 그랬어요. 개불도 효과 없죠. 그런 루머를 믿고 있으니. 그래서 이런 페이크뉴스들이 어떻게 돌고 있냐, 동화 속에 나오는 그 언론 있죠. 임대사업자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했다가 지금은 임대사업자 때문이 아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이 바뀌는지를 봅시다. 자, 파리 부동산 대책 때예요. 이때 임대사업자 완화할 때였죠. 완화하니까 뭐라 그래요? 전세 혹은 월세 가격이 안정될 수 있지만 매물이 나오지 않아 매물 잠금 현상이 두드러져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즉, 임대사업자 때문에 매물이 잠긴다. 왜? 태제 혜택이 많기 때문에. 태제 혜택을 보려면 단기 임대 4년, 공공임대 8년 해야 된다. 태제 혜택 뭐 있어요? 지방세, 소득세, 양도세 감면. 태제 혜택 받기 위해서 임대사업자들의 매물을 안 내놓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태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보유세나 이런 것도 타격 안 입는다고 했죠. 그래서 매물 잠김 때문에 매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집값 계속 오를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였죠. 그런데 보면 뭐라 그래요? 8개월 전에는 임대주택 정책이 주거 안정 정책이었다가 지금은 집값 잡기 정책이냐 라고 하면서 9.13 되니까 매물 잠금이랑 관련 없이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과는 별도로 세입자 주거 안정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이다. 임대사업자 건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더니 집값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버티기 모드 들어갔다. 임대사업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임대사업자의 가장 핵심 혜택은 종부세 합산 배제죠. 9.13 이후에 합산 배제를 했다. 그런데도 왜 계속 늘어난다고 할까요? 문제는 9.13 이후 신규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야 되냐, 사실상 9.13 이후 신규 임대 등록하는 주택으로 했으면은 지금 같은 상황이 안 벌어질 수는 있었겠다. 그런데 조금은 더 유지한 거죠. 별도로 주거안정이라고 하더니 또 종부세 올라가니까 임대사업자 해서 버티면 되는 거 아니냐. 집을 내놓기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버틴다. 9.13 이전에 산 사람들은. 그래서 집값 하락 정책 써도 임대사업자 때문에 안 된다. 또 이야기하는 거죠. 자아 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 규제하니까 뭐라 그래요? 임대사업자 때문에 계속 오른다고 지금까지 이야기하더니 이제 와서 등록임대 36만 채, 전체의 3%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비아파트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때문에 집값 오르는 거 아니다. 여태까지 임대사업자 때문에 다주택자들 버티기 모두 나왔다고 하더니 말소됐는데도 안정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임대사업자 때문에 올랐다고 여태까지 부추기더니 규제만 하려고 하면은 임대사업자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 바꾸는 것들이 바로 보인다. 임대사업자 등록 때문에 집값은 오르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못하게 해도 집값은 오를 것이다. 이 이야기 하려는 것일 뿐이죠. 자, 다음에는 배를 잘 만드는 그 언론 이야기 봅시다. 전세가 폭등이 임대차 3법 때문이래요. 자, 그래서 지금도 그런 얘기 하고 있어요.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가 양극화됐다. 근데 하나는 임대사업자가 버티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거 되게 조금 등록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사실상 임대사업자 매물이에요. 지금 신고되는 전세가 낮은 건 지금 재계약분은 신고 안 되고 있어요. 전세가 폭등을 부른 것은 규제다. 근데 6.17 때문에 전세가가 쪘느냐? 이전에 바로 직전에 있던 건 6.17이었죠. 근데 6.17 때문에 전세가가 뛰기에는 서울은 그전에 6.17에 영향이 없죠. 법인 규제한 거 말고. 뭐 때문이에요? 3월과 5월에 금리를 엄청나게 인하했죠. 그래서 시중금리도 보면 쭉 떨어지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당시에 대출 규제가 적었죠. 전세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어서 80% 전세대출 받고 여기에 플러스 20% 시중대출 받아서 이렇게 하더라도 월세보다 싸다. 그러니까 전세가 막 1억씩 올려도 월세보다 싸니까 그냥 해주는 거죠.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런데 규제 때문에 올랐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다가 임대차 3법 하고 나니까 임대차 3법 3달 만에 3,755만원 오른 전세래요. 임대차 3법 전에 8천만원 올렸다면서요. 얼마나 나오죠? 7개월 만에 1억, 9개월 만에 뭐 노도강도 올랐다. 계속 월별로 이렇게 해주고 있다.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니고 그 전에 전세 폭등했다고 지들이 얘기해놓고서 임대차 3법 때문에 올랐다고 하는 거다. 심지어는 전세 매물 64% 줄었대요. 뭘로 기준해요? 임대차 3법 기준으로도 안 해요. 1년 전이랑 비교하죠. 근데 1년 전이랑 비교하면 왜 안 된다고 그랬어요? 8월에 허위매물 단속 유예기간 1개월이었죠? 9월까지였죠? 그러니까 9월부터 봐야 되죠. 거래를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됐는데 얘랑 비교해서 완전 개극감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저게 언론이냐. 자, 그 다음에 신도시 건설 가지고 이야기 많이 하죠. 만국경제라고 불리우는 거기 보면은 2018년에 집값 잡으려면 뭐 하라고 그래요? 1기 신도시 건설했다. 새 아파트가 쏟아지니까 안정됐다.
규제 정책으로 집값 못 잡는다. 공급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공급하니까 자 1기 신도시 때문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1기 신도시 건설 때문에 집값이 안정됐다. 그런데 3기 신도시 공급한다니까 서울은 못 잡는다. 약속한 것과 달리 1기 신도시보다 먼 곳에 있는 데다. 어디가? 왕숙이야 그렇다 칩시다. 그 전에 했던 것들 보면 어때요? 어디 들어오는데. 3기 신도시는 서울 집값 못 잡아요. 서울에 공급해야지.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완화해. 그러니까 공급 과잉인데 서울 집값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경기도에 지으니까. 이런 전문가들 다 불러다가 이야기하고 있죠. 경기도 집값을 잡기 위한 조치래요. 그럼 노태우때 1기 신도시 지은 건 뭐야? 신도시 지을 때마다 서울 인구 쭉쭉 빠지는데 못 잡는다고 계속 하고 있죠. 신도시 지어서 잡으라고 해놓고 이제는 1기 신도시로 잡으라고 그래요. 왜? 재건축. 지금 딱 재건축 시즌이죠. 1기 신도시가 언제 건설됐어요? 90년대 89년에 계획해서 91년 막 이때부터 입주 시작했죠. 지금이 딱 30년 차다. 신도시 아파트로는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없다 해놓고서 3기 신도시는 안 되지만 1기 신도시는 돼. 왜? 거기는 재건축이니까. 건설사도 좋고 집값도 올라가고 얼마나 좋은 정책이야.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 반대를 위한 반대죠. 뭐든 안 된다. 일단 안 돼. 뭔진 모르지만 일단 안 돼. 과거에 참여정부 때도 똑같죠. 2기 신도시는 안 된다. 1기 신도시처럼 집값 잡아야 된다 했다가 2기 신도시 지으니까 신도시는 못 잡는다. 서울 집값.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서 매국 경제로 스무스하게 넘어가 봅시다. 맨날 공급 부족 이야기해요. 언제? 2017년에 공급 부족이래요. 공급 부족을 못 풀어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 서울 새 아파트 공급 부족, 실수요, 투자 수요 증가, 분양권 재건축 가격 급등, 수요만 막았으니까 안 된다. 공급 부족이다. 2017년에. 자 그러면서 공급 확대,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해야 된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좀 하지 마. 파리 대책 때문에 올랐어. 왜? 재건축 재개발을 막았으니까. 집값 폭등은 공급 틀어막은 결과다. 재건축 사업 승인 2017년에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규제하지 말라고. 자 근데 어때요? 집값 떨어지던 시기, 이때가 떨어지던 시기죠. 대표적으로 2014년 좀 애매하고 이때가 대표적으로 오르던 시기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떨어지던 시기. 그 다음에 공급 부족 얘기가 계속 늘어나는데 계속 공급 부족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2017년부터 공급 부족 계속 프레임을 잡았다. 자 그러더니 분양가 상한제 하니까 상한제빨 공급 가면 온다. 지금 공급 안 해요? 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시행됐죠. 그런데 안전진단 통과 빨리 해달라. 안전진단 통과 못해가지고 절절 맺는 곳들 많죠. 왜? 상한제 빠르니까 공급 안 해야죠. 근데 또 상한제가 지연되면은 재건축 가격이 오른대요. 상한제 때문에 공급 가뭄 와서 집값 올라간다, 청약 경쟁률 많이 받고 지금 사람들 내 집 마련 못해서 집값 올라간다 했다가 지연되니까 또 올라간대요, 집값이. 그런데 공급 부족이 되니까 또 집값이 오른대요. 이 뭔 개소리야! 뭐만 하면 오른다는 거죠. 총선 때 재건축 물 건너갔다 라고 하면서 노후 아파트 실망 매물 쏟아지면서 어때요? 호가 수천만원 떨어지고 9억 빠진 실거래도 떴다. 재건축 공급 부조로 집값 오른다면서 재건축 물 건너갔는데 집값이 떨어져요. 그리고 공급 풍력전 들어간다 하니까 뭐라 그래요? 중장기 공급 대책만으로 시장 안정 효과를 보기 힘들다. 민간 재건축 재개발에 숨통을 틔워라. 중장기 공급 대책이라고 하는데 이거 언제부터 들어와요? 2025년. 재개발은 적어도 10년 이상 걸리죠. 재건축도 아무리 빨라야 5년 걸려요. 엄청 빠르게 해도. 그렇다면 얘랑 차이가 뭐냐. 거기다가 재건축은 공급도 더럽게 안 되죠. 인허가 입주량은 늘려가지고 새 아파트 공급량 늘어난다, 입주량 늘어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8,000세대 부숴서 10,000세대 짓는데 지난 15년간 서울에 2만 1,000가구 만들었고 재건축 엄청 많이 했었죠. 2014년 말에 재건축 풀어주면서 부동산 3법으로. 그래서 17년에 막 시행해가지고 4년간 공급한 거 보니까 순공급이 13,000원, 14,000원밖에 안 된다. 서울 아파트 재건축이라고 그랬죠. 이 4년 동안에 순공급은 13,000원이에요. 공급 부족이 왜 일어나게요? 순공급은 들을 게 없죠. 재건축 이것만 하니까 택지지구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공급되는 것도 다주택자가 절반은 가져가고 그런데 수요는 규제하지 말라 그러고 공급은 재건축으로 풀라 그러고 완전히 집값 올라가는 정책만 골라서 이야기하고 있죠. 재건축 완화한다니까 오세훈 시장 효과로 호가 팍팍 올라가고 재건축 기대감에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다 답 나오죠. 그 언론에서 했던 말이 그 언론에서 부정했다가 그 부정한 지표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똑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는 거죠. 오늘의 돈 김현미 장관 일산이 지역구죠. 2019년에 탈일산이다. 3기 신도시 뺨 맞은 주민들 패닉. 자 부천 대장지구, 인천 계양지구 환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남 교산지구 때문에 미사 강변도시가 전세가가 오른다고 했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과천 신도시 들어온다고 해서 과천 집값 떨어지던가요? 왕숙 들어온다고 해서 다산, 별내 교통망 개발로 오른다고 하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3기 신도시 다 집값 떨어진다. 지역구를 살리기커녕 죽인다. 일산 떨어진다. 집단행동 어디서 했어요? 일산 파주에서만 했죠. 3기 신도시 중에 거기만 떨어진다고 그랬죠. 언론에서. 가뜩이나 집이 넘친대요.
공급 부족이라고 맨날 하더니 자, 교통 지옥이 될 거래요. 일산 신도시를 추모합니다. 계속 이렇게 나왔어요. 왜? 김현미 장관이 지역구가 일산이니까. 표 받기 해서는 안 되죠. 김현미 장관이 제일 밉죠. 언론 입장에서, 건설사 입장에서, 다주택 투기꾼 입장에서 누가 제일 밉냐? 변창흠 장관이 미워요? 김현미 장관이 제일 밉죠. 그러니까 그렇게들 까댔잖아요. 수요 억제하니까. 근데 수요 억제부터 해놓고 공급하는 게 답이다. 수요 억제를 안 하고 공급을 하면 뭐예요? 다주택자가 절반 이상을 가져갔는데 여태까지. 그게 통계로 나와 있는데도.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은 공급 더럽게 안 된다고 통계에 나와 있는데도 부정한다. 김현미 5억 발언. 올해 초에요. 이미 장관은 바뀌었어요? 전 장관이에요? 전 장관의 발언으로 올라간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김현미 전 장관은 일산 집값을 올려줬으니까 일산에서 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사 대책에도 쉽지 않은 매수 열기. 김포 집값 잡히니까 파주 일산 뛴다. 이런 것들 언제부터 나와요? 풍전 효과와 함께 GTX-A 3호선 연장 등의 효과 원래 있었던 데다가 추가로 막 그런 얘기 하죠. 창릉 신도시 들어오는 새로운 지하철 고양선 이런 것 때문에 일산이 뛴대요. 이제 왜? 김현미 장관 나갔으니까. 완전히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을 했다. 언론들만 이래요? 네버, 도움 이런 데서 이런 언론들만 띄워주고 있죠. 지금 5개 언론 이야기했어요? 5개 언론 봤을 때 다 앞뒤가 안 맞는 말들 하고 있죠. 어디는 뭐 공급 부족 때문에 오른다고 했다가 공급 많이 하니까 재건축이 아니라서 오른다고 했다가 막상 재건축 때문에 집값 올라가는 거 나왔을 때도 재건축 안 하면 집값 떨어지고 재건축 한다고 하면 집값 오르는 거 봤을 때에도 공급 부족 때문에 오른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신도시 건설하라고 했다가 3기 신도시 건설한다니까 서울 집값 못 잡는다고 했다가 서울에 공급한다고 그러니까 서울 재건축하라고 하고 있고 계속 말 바꾸는데 도사들이다. 그런데 왜 이런 언론들을 계속 사람들이 믿느냐. 얘네만 맨날 노출되니까 도움 여기서는 맨날 경제지들을 올리고 있고 네버 여기서는 맨날 보수 성향 언론들을 올리고 있으니 좋은 얘기를 써주겠냐. 알고리즘 뭐 있다고 그랬었죠? 본인들이 막 인터뷰할 때 알고리즘 뭐 이런 알고리즘이 있어서 많이 보는 성향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2주일 내내 보수 성향 보고 한 사람은 2주일 내내 진보 성향 뉴스를 봤는데 변화 없이 똑같이 뜬다. 알고리즘이 아니라 조작질이다. 특히 인터넷 뉴스는 누가 많이 봐요? 2030들이. 왜 2030들이 영끌하고 왜 계속 막판에 물리느냐. 가짜뉴스를 계속 이렇게 띄워주니까 이게 문제 아니에요. 결론 가짜뉴스가 판을 친다. 여기에 포털 사이트까지 동조하고 있다. 이미 부동산 마피아들이. 왜? 돈이 되니까. 저런 가짜뉴스를 아직까지도 믿을 것이냐. 와서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와서 논리적으로 반박해봐요. 통계도 다 준비해놓고 이미 다 저거 통계로 다 반박한 내용이니까 저들이 왜 어떻게 구라를 치고 있는지. 저런 거 절대 믿으면 안 된다. 조심하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